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기혼 남성 대부분이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시작하는 것,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오해, 이 모든 것들이 아내로 하여금 점점 더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공개할 단 하나의 비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남편은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 수 있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5년 넘게 부부들의 성건강과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온 여성의학 전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만 자극하면서 왜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침묵,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김태준 씨는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며 장성까지 진급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인 박영희 가명님은 68세로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박영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참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항상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제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그곳도 마구 자극합니다. 저는 아파서 몸이 굳어버리는데 남편은 제가 흥분해서 그런 줄로만 압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최근 용기를 내서 아프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라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한 부부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혹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여성의 몸이 원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김태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사랑하실 때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최단 시간에 최고 화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는 마치 급소를 찔린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우렁찬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부부의 40년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김태준 씨는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누구도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듣자 깊은 혼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40년 동안 헛수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내는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내분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나라를 지켜온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셨겠지요.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야 할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습니다.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땅을 파헤치면 꽃들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뿌리째 뽑히고 짓밟힐 뿐입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섬세함 없이 강하게만 자극하면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진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른 의사들처럼 부부 관계의 문제를 주로 신체적 기능 저해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발기부전, 호르몬 불균형, 질, 건조증 같은 의학적 문제들 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부부들이 오히려 더 깊은 불만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몸이 아니라면 마음의 문제인가?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의학 서적을 넘어 심리학, 뇌과학, 심지어 인류학 서적까지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부부 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파리의 한 국제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여성의 성적 쾌감과 심리의 관계를 연구해 온 프랑스의 저명한 여성 의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 소피 드부아 박사였습니다. 은발의 머리를 우아하게 넘긴 그녀는 제 고민을 듣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박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군요. 남자들은 늘 목표 지점만 보고 돌진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여성에게 절정은 정복해야 할 산 정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원의 입구부터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작은 들꽃의 향기도 맡으며 분위기를 즐겨야 비로소 그 향기로운 꽃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서두르면 그 꽃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주변부를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느냐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소피 박사는 해부학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액 중심부보다 그 주변의 부드러운 부위에 훨씬 더 많은 신경가지들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음액 후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 그리고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 부위, 질 입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접촉 지대 전체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쾌감 영역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해답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에,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 법을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99%의 남성이 모르는 진짜 쾌감의 지도자. 그럼 지금부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내가 평생 엉뚱한 곳만 자극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것입니다. 1. 가슴. 깃발이 아니라 산 전체를 보라. 먼저 가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생각할 때 오직 유두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빨거나 심지어 깨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산의 풍경은 전혀 감상하지 않고 오직 정상에 꽂힌 깃발만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짙은 색깔의 유륜 전체,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긋한 윗선까지 이 모든 곳이 유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느끼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이곳을 당신의 따뜻한 입술로 그리고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애무할 때 여성은 비로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빨거나 깨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입술로 감싸고 혀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핵, 남산타워가 아니라 서울 전체를 보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성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한가운데에 있는 음핵이라는 작은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의 지도를 보면서 남산타워 하나만 알면 서울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산타워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명동의 활기찬 거리, 인사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경복궁의 웅장함을 모두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의 음핵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갈라진 뿌리, 즉 음핵각이라는 것이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럽고 말랑한 부위, 그리고 질입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접촉지대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곳은 직접적인 자극에는 오히려 둔감하지만 부드럽고 넓은 자극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름다운 정원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빙산의 일각인 음핵 중심부로만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혀를 뾰족하게 세워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거나 심지어는 이빨로 깨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예민한 꽃봉고리를 손으로 비비고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난폭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몸은 당연히 방어적으로 변하고 긴장하며 쾌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진실을 깨닫고 환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남편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아내가 숨을 멈추고 몸을 떨었거든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그건 좋아서 떤 게 아니라 아파서 불편해서 떤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기구를 탈 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즐거워서 지르는 비명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제가 새로 그려드리는 진짜 보물 지도를 따라 나설 시간입니다.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끄는 5단계 정원 산책법.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부부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 완성한 당신의 아내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황홀경으로 이끌 5단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당신은 아내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 드릴 테니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음순 바깥쪽, 즉 허벅지와 만나는 부드러운 살부터 당신의 입술로 부드럽게 키스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로만 마치 나비가 꽃에 앉듯이 가볍게 쪽쪽 소리를 내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 아내의 심리적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에서 3분의 시간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입술로 키스하며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2단계. 정원 주변 산책하기.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혀 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혀의 옆면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 부위, 그리고 질 입구 주변부를 아주 천천히,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아내가 어디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거나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이 아닙니다. 속도도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리듬입니다. 혀에 힘을 빼고 마치 깃털이 살을 스치듯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3단계. 꽃봉오리 주변 맴돌기. 이제 드디어 음핵 주변부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심부를 직접 공략하지 마십시오. 음핵의 왼쪽 옆면, 오른쪽 옆면, 그리고 윗부분 음핵 후드를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톡톡톡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자극하고 1초 쉬고 다시 자극하고 1초 쉬고, 이런 리듬을 유지하면서 아내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2단계는 중심부의 강렬한 쾌감이 아니라 주변부의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통해 아내의 몸을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5분 이상 2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4단계.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 어느 정도 아내의 몸이 달아올랐다고 느껴지면 이제 새로운 자극을 더할 차례입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부위에 당신의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빨아들입니다. 쭉 소리가 나도록 말입니다. 혀의 촉각 자극과 숨결의 온도 자극, 그리고 입술의 압력 자극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혀로 자극하다가 갑자기 숨결로, 숨결 후에 입술로. 이 3가지 자극을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십시오. 아내의 몸은 다음에 어떤 자극이 올지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5단계.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아내의 몸이 더 큰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바닷물이 잠깐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2단계 정원 산책하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를 10배 높이는 3가지 특급 비밀. 이 5단계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아내의 비밀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극이 아내의 쾌감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가슴을 만질 때도 유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가슴 전체, 특히 유륜 주변과 가슴 아랫선을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만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몸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숨소리의 변화, 허리의 움직임, 당신의 머리를 잡는 손에 들어가는 힘의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쉬 하는 신음을 낼 때 그 순간 당신이 하고 있던 동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입니다. 그 동작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말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강력한 특급 비밀입니다.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음핵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쾌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난 후에도 최소 1분간은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압력을 줄여가면서 아내의 몸이 여운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세 가지 철칙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아내에게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입냄새, 땀 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손톱도 짧게 깎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예민한 부위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십시오. 오늘은 꼭 아내를 만족시켜야 해 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 집착이 오히려 아내를 긴장시킵니다. 대신 오늘은 아내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하는 도중에도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좋아? 이 정도 압력이 괜찮아? 아내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40년 만에 눈물 앞서 소개한 김태준 씨와 박영인 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배우고 나서 2달 뒤 아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하고 냉랭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처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제가 평생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닫고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몸을 진짜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아내의 작은 신음소리, 가빠지는 숨결, 미세한 몸의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님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좋아서 우는 건지 4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위한 진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알려드린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아내 사이에 잃어버렸던 사랑과 존중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성의 진짜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복하려던 태도를 버리고 사랑으로 탐험하기 시작할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여성으로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성은 기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기술을 구사해도 그것이 아내를 만족시켜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내는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비록 서툴더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
라는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여느 때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좌절하는 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용기 내어 말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한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반환과 아내를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 가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의 몸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알아가고 사랑하고 만족시켜 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단계 기술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향한 당신의 진심입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약이라도 다른 어떤 약도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정력제는 바로 당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배려 속에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 때 당신의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부부 관계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거닐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힘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인 곳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평생 찾지 못했던 그 향기로운 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과 아내는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따뜻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부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부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과 아내가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